정부가 2사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군포, 안산 등 수도권에서 12만 호, 그리고 세종, 대전에서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3차 신규 공공택지 지금 14만 호가 들어선다는 계획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금 들어서게 되나요? 이게? 네, 주로 중소규모는 이제 3기 신도시 인근 좀 들어서게 되고요. 근데 대규모 택지를 이제 찾기 어려워서 대규모 택지 신도시급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신도시급은 30km에서 한 40km권. 서울에서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동탄 신도시가 있던 정도 거리 또는 이제 고덕 신도시가 있던 그 정도 거리에 이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도시급은 좀 규모가 꽤 큰 거네요. 의왕, 네네. 군포, 화산은 4만 호 정도면 네네. 대단히 규모가 큰데 네. 나머지는 조금 작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아마 택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서울 인근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그 택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왜 수도권에 이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이 있을 텐데 이번에 발표된 거 되면 이제 어느 정도나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전체가 83만 6천 호 정도로 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 48% 정도 공급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역시 관심은 과연 여기에 이제 14만 호, 특히 수도권에 12만 호가 들어선다면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수요를 과연 흡수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관심인데 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반 정도인데요. 예. 그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기성시가지 인근에 있고 예. 대체적으로 고속도로 IC라든가 네. 그다음에 전철역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천이라든가 양주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사정이 나은데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공급하는 안산 쪽에 있는 예, 거라든가, 의왕, 네네, 안산. 네, 네. 화성, 진안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멀어서 그 정부의 설명은 GTX-C 노선이나 A 노선을 이용을 해서 한 30분대, 길어야 한 30-40분대로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GTX역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곳에서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데도. 네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고 예. 그 계획대로 아주 착실히 진행이 돼서 공급이 된다 해도 예. 사실은 그 개통 시기하고 입주 시기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보통은 이제 간선교통시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좀 연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리상으로 3기 신도시보다 조금 덜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네. 3기 신도시는 상당히 지금 가까운 가까운 쪽에 곳에 있는 이제 거죠? 위치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3기 신도시는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 예. 또 광역교통시설을 하기에 이제 훨씬 유리하죠. 그 동일한 규모의 신도시를 공급한다 해도 30km의 간선 시설을 까는 거하고 15km 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요. 네. 네. 오늘 발표한 예산 보니까 국토부가 이 GTX 예산으로 많이 좀 배정을 했던데 네네. 예정대로 이게 GTX 건설이 좀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결국 이 GTX가 제때 들어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네. 예상을 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우선 GTX 같은 이제 큰 대규모의 간선 교통 시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GTX가 이제 대심도 굉장히 그 지상권이 잘 미치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이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 문제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반대하는 있고. 거죠. 네, 네. 통과하는 걸. 네, 그 자기 아파트 밑을 밑으로 통과하는 거에 지나가는 걸. 네. 절대 반대한다. 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뭐 1, 2년 연기되는 게 굉장히 쉽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발표한 것도 분양이 2026년이던데. 네, 네. 그러면 실제 들어서는 거는 뭐 2029년 정도 그렇죠. 돼야 예, 되잖아요. 3, 4년 정도 충분히 이제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1, 2년 이상은 늦어져 버린다면 네. 참 부지하세월이니까 네. 걱정이 좀 되는군요.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일반 중요한 사회 인프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잘 안 되면 인프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결국 도시를 계획했는데 정작 인프라는 받쳐주지 않는다. 네. 이런 형태의 도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도시를 개발할 때 이제 선계획, 후개발 그 원칙이 있거든요. 선계획 후 개발. 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든지 네. 도시기본계획 같은 20년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지자체에서 세우게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 시설도 이제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기반 시설 용량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면 그때 바로바로 이제 택지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0년 장기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 기반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이제 택지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용량이 부족한 문제가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늦어지거나 그런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택지를 우선 공급해야 되는 네. 참 이런 상황, 이런 도시 개발 다른 나라에 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제 토지 비축 제도 뭐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택지 비축 제도가 필요하고요. 택지 비축 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구 증가나 가구 증가,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해서 중장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주택 수가 나오고 그 주택을 공급하기에 필요한 택지의 소요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장기적으로 먼저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매입을 미리 해놓으면 이게 쓸 때 가서 이제 급히 매입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그런 뭐 투기라든지 이런 영향도 적기 때문에 뭐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시 면적의 한 70%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정부가. 시 면적의 70%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막 앙등해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민간 주택업자한테 이제 임대를 해주거든요. 토지 임대부로.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또 임대 수입은 시정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주변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시의 땅이기 때문에 뭐 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 그냥 급하게 내놓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미리 대비하는 게 조금 부족하네요. 우리는. 네,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택지의 장기 수급 계획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택 주거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주택 공급 계획이나 아니면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긴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택지를 장기적으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 올해 얼마나 택지를 확보하고 내년에 얼마나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중장기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좀 구체화된 게 별로 없거든요. 구체화된 거 없고. 네. 예. 또 보면 이번에 경기 의왕, 군포, 안산 같은데 이제 4만 호가 넘는 신도시급을 건설한다는데 뭔가 좀 자족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화된 산업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 수요만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교통도 조금 제때 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자족 기능도 만약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가 조금 이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뭐 겪어봤듯이 사실상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같은 경우에 이제 25km 정도권이거든요. 예. 서울 중심에서. 근데 자족 신도시가 되는데 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도시를 공급할 때 그런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우선은 주택 공급이 더 시급하니까 예. 그것부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직장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뭐 자족 신도시를 정말로 계획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일자리가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예. 네. 그리고 일자리가 가려면은 다행히 뭐 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직장인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OC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사실 일자리하고 잠자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택 공급에만 아주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걸 미처 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네. 지금 이기 신도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어제 발표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 발표한 택지로 네. 인해서만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기 신도시의 위치나 지금 네. 어제 발표한 택지 위치나 비슷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동탄이나 아니면 뭐 고덕이나 네. 이런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A 노선이나 C 노선을 같이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서울로 향하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을 같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좋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길을 이제 우리만 쓸 줄 알았는데 함께 써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차도 더 막히고. 네. 근데 동탄은 좀 멀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서울로 오가는 전철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좀 있는 듯한데요. 이 교통 대책 문제 전체적으로 지금 GTX에 다 명운을 모든 걸 걸고 있는데 네.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광역교통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방향성이 전부 다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로만 향하고 네,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평택에 사는 사람이 안산을 가려고 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왔다가 다시 가거든요. 강남이나 양재를 왔다가 예.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빠르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수도권 전체가 골고루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이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전철이라든지 광역철도망도 순환 광역철도망 같은 것이 이제 빨리 확충이 되어야 순환 광역철도망. 네, 서울을 통해서 가는 즉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광역철도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신도시 건설에는 도시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하게, 충실하게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 신도시 신규 공공택지 입지 관련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